대구 마라톤 매콤하더라고요. 굉장히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데프리카였다. 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짤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게 마라톤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걷고 있는 그 장면들. 거기서는 버티는 선수를 진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원수가 있다면 대구 마라톤을 추천해라. 한 열흘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진짜로. 평소에 안 하던 거.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의 러닝 반상회 월간 달리기 두 번째 구간입니다. 처음 풀코스를 뛸 때 초반 3km 구간이 가장 숨이 찼던 기억인데요. 지난달 저희가 힘차게 출발하고 오늘 그 지점을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SBS 스포츠 취재부 이정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방송 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걷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풀코스 4회 정도 완주하셨다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러닝 문화 발전을 기원하셨던 런라고님께 저희가 약속드린 책 선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300개가 훌쩍 넘기게 달렸더라고요. 형석 씨는 어떤 댓글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도 사실 댓글들 하나씩 보면서 너무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갖고 재밌게 잘 봤었는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때마침님이 이 대공마 풀코스 앞두고선 이 책을 보고 적어도 걷지는 말아야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과연 걷지 않으셨을지. 진짜 안 걸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후기가. 저도 걸었거든요. 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걱정이다. 달리기 할 때 필수품 바로 선크림인데요. 형석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라로시포제 안텔리오스 선플루이드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광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죠?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서 좋은 이벤트 하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뭐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도 대구 마라톤 안 걷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또 남겨준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2026년에 막을 연 대회였습니다. 바로 영광의 트로피죠. 이렇게 잘 뛰셨는데 근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표정이에요. 사실 좀 되게 부끄러운 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실패한 레이스였는데 운이 좋게 등수만 좀 높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받게 됐는데 대구 마라톤 매콤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제일 그랬는지 조금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좀 뭉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제대회들을 보면 국제부 선수들이 먼저 뛰고 그다음 엘리트 선수들 뛰고 그다음 또 여자 선수들 뛰고 그다음에 사실 마스터즈들이 뒤에서 뛰게 되는데 저희 같은 뒤쪽에서는 되게 춥기도 한 시간인데 이번에는 마스터즈 중에서도 빠르신 분들은 앞에서 다 같이 뛰는 장면이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장면이 좀 멋있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좀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막 같이 이렇게 막 우르르 출발하는 경험을 해볼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대구 마라톤은 같이 출발하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페이스 자체가 국제 여자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국내부 남자 선수들 중에 좀 중후미 그룹 선수들이랑 같이 갈 만한 이런 페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쭉 가게 되더라고요. 팩을 이어서. 근데 그 등 뒤에 되게 타다다닥 가는 그 느낌을 제가 그 대열에 휩싸여서 가니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되게 뭔가 뭉클했어요. 스스로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게 맞나? 뭔가 선수가 된 것 같은 이런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좀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씨였을까요? 굉장히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데프리카였다. 지난해엔 너무 춥고 올해는 또 너무 덥고 대구 마라톤은 그야말로 마라톤 정신에 가장 걸맞는 환경을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저 기온이 9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뛰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온 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덥게 느끼셨던 걸까요? 일기예보상으로 9도였던 거고 그거는 말 그대로 최저 기온이고 레이스 시작할 때쯤 기온 한 12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최고 기온이 18도, 1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진짜 완전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체감 기온도 훨씬 많이 올라갔던 날이고 이게 이 기온이 왜 문제였냐면 2월이잖아요. 지난 겨울 동안 엄청 추위에 그렇게 강하게 적응하면서 열심히 훈련했던 그런 선수들이 이 기온을 맞이하게 되면 열 적응이 하나도 안 된 채로 이 기온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마주치게 됐으면 여름에 열 적응을 다 끝낸 상태에서 시원해진 날씨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뛰기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었을 건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겨울에서 이런 갑자기 중간 단계가 없는 여름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훨씬 더 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자체 시스템이 아예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에너지보다 훨씬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경험들이 대부분이 하프 이후에 체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 그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거기에 사실 초반부터 바람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날 달리기를 했는데 바람에 모자가 나가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맞아요. 이게 대구가 분지라서 그런가 돌풍들이 엄청 불더라고요. 근데 이 바람의 방향도 막 진짜 휘황찬란하게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옆으로 불다가 앞으로 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 35km대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버틸만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 바람이면 그래 가볼만 하다. 갔는데 와, 딱 35km에 유라역 지나고 나서부터 들어오는 맞바람이 제주도에서 강한 맞바람이 바닷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으로 역풍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오르막길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어지거든요. 쭉 길게 한 4km 가량. 근데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맞바람이 심하니까 그 부근의 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짤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게 마라톤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걷고 있는 그 장면들. 거기서는 버티는 선수를 진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 보이더라고요. 원수가 있다면 대구 마라톤을 추천해라. 자, 이제 그 어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필이 어렵죠. 어필은 좀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 어필은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뛰셔야 돼요. 사실은 막 엄청 유의미한 팁이 있는 건 아니고 어필은 무조건 체력적으로 비축이 된 상태에서 뛰어야 어필을 버틸 수 있는데 이미 마라톤에서 35km까지 달려왔으면 체력적인 고갈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거기서 마주하는 이 4km의 긴 어필은 사실은 어떤 누구도 이걸 그냥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100m, 200m 이런 짧은 구간이 아니라 4km 되는 긴 어필이 가파르게 쭉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도 그래서 양쪽 햄스트링이 쥐가 나고 막 걷고 막 파스 뿌리고 이러고 뛰었었거든요. 요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필은 그럼 또 어떻게 가야 되냐 그냥 조그만한 자그마한 팁을 드리면 저는 보폭을 좀 줄여요. 더. 그래서 케이던스 위주로 잔발 위주로 좀 더 가는 편이고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어서 해봤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시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페이스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목표한 기록에 뛸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게 보통 마지막 후반부의 어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기록이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게 여유가 없거든요. 없죠. 힘도 더 많이 들어가요. 너무 공감합니다. 예. 그랬을 때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갈이 훨씬 빠르게 오고요. 어필은 특히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수준의 이제 러너들은 사실 그 부분이 다가오면 옆에서 한두 분씩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인데 갑자기 이분들이 걷기 시작하시면 아 나도 걸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돼요. 거기서 혼자 가기 힘들어요. 네. 모든 사람들의 이제 페이스가 다 똑같이 된 모양을 그렸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페이스 그래프들을 보면 이게 마치 약간 빗자루 마냥 여기서 가시 돋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대구 마라톤 기념품 아니냐 이 정도면 이건 기성품으로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걸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회 그 날씨에 그 어필의 그 구간에서는. 형석 씨에게도 좀 독특한 혹은 전에 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나요? 사실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제 목표 대회 기록 페이스였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운영을 제대로 했지만 그 날씨에는 그거보다 더 낮춰서 갔었어야 되는 거였나 봐요. 저도 고갈 상태가 왔었고 쥐가 난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하니까 사실 마라톤이 잘 뛰면 되게 재밌는 코스인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진짜 지옥 같아서 다시는 뛰기 싫어진단 말이죠. 되게 오랜만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일째 지금 계속해서 계단도 못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데미지가 되게 심한데 이 정도 데미지는 정말 오랜만이야. 지금 좀 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 같은 날 고구려 마라톤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언덕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강 지천을 달리는 대회니까요. 원래는 서울 마라톤 풀코스를 혹시라도 이제 추가로라도 접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LSD 훈련이라 생각하고 32km를 신청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메시 선수가 맞붙었던 MLS 개막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시간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반환점 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환점만 딱딱 돌고 완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가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기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회장 가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몸 푸시고 그리고 또 같이 열심히 또 준비해 오신 분들 사진 찍으시고 이런 모습들에서 동지애 같은 것들 느껴졌고 저분들도 이번 겨울 참 열심히 준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또 주로를 달리다 보면 저희는 정말 많은 동지들을 만납니다. 제가 보기에 저하고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과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데 아 내가 이래서 마라톤을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이제 서울국제 마라톤이죠. 동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대구에서 얻은 교훈으로 그럼 좀 전략을 좀 수정해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을까요? 사실 날씨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날씨가 이번 대구처럼 똑같이 더운 날씨라고 한다면 목표했던 기록보다 좀 낮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어쨌든 초반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하고 가야 후반의 에너지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의 에너지를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완전히 털리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서울 마라톤 후반에도 이렇게 달리고 싶지 않다는 그게 좀 많이 남아갔고, 그래서 목표 기록보다는 내가 레이스 퀄리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페이스로 잡고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하지만 날씨가 괜찮다고 한다면 이번 대구 마라톤이랑 마찬가지의 플랜으로 똑같은 페이스 운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레이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첫 풀코스 도전이 서울국제 마라톤이어서 나름 경험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프까지 뛰는데 몸이 좋더라고요. 아, 나 겨울 열심히 잘 달려왔구나. 그러고 페이스를 보는데 제가 기획한 대로 정말 되고 있어서 괜찮구나. 이거 진짜 첫 마라톤 첫 풀코스 도전에 서브4는 여유 있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너무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국제 마라톤은 초반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속도가 좀 더 많이 나게 되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코스라고들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씀이 맞는 게 실제로 하프 정도까지 달리는데 느끼기 어려운 살짝의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하프까지 가는데 되게 사람들이 기록이 좋고 하프까지 가면서 나 오늘 몸이 되게 좋네? 그렇죠.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오늘 뭐 일을 내나 보다. 오늘 일 낸다. 약간 이 느낌 나는데 그게 진짜 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하프까지 이거를 잘 알고 그냥 누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난 평소랑 오늘 좀 다른데? 컨디션 다른데? 이 생각하다가 진짜 달라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딱 하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 마냥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서 30km부터는 진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자, 하프까지 내 목표 기록보다 뭐 1분, 2분 줄이면서 자, 오늘 뭔가 일래나 보다 하지만 결국에 그 1, 2분 줄였던 것 때문에 뒤에 10분이 넘게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저희 월간 달리기 첫 회를 러닝머신이나 이제 달리기 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혹시도 오늘도 그렇게 달리시면서 듣고 있다면, 그리고 또 서울 마라톤 준비하시고 있다면 지금 형석 씨가 하신 말씀은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시면서 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승부처는 어디로 보시나요? 사실은 풀코스에 있어서 승부처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힘을 빡 줘야지는 보통 분들은 쉽지 않을 거고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걸 유지해서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잘하는 코스거든요. 너무 긴 코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초반 5에서 10km까지만 잘 평소보다 늦게 눌러야죠. 더 눌러서 눌러야죠. 나대지 말자. 내 몸아 나대지 말자. 너는 지금 눌러야 된다. 너는 30km 또 화를 입을 것이다. 약간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때 좀 잘 눌렀다가 10km 이후부터 몸이 좀 풀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승부를 보신다 생각하고 내가 목표했던 대회 페이스로 그때부터 쭉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또 당일이 되면은 분위기가 다르죠. 신이 나요, 일단. 그리고 막 달리다 보면은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그게 꼭 데미지가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후반에 어떤 에너지 효율을 만드냐는 초반에 결정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대사하는 거 과정 자체도 초반에 쓰는 거기서 조금 빠른 에너지를 쓰게 되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그 글리코겐들이 후반에 더 빠르게 고갈 현상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초반에는 더 이거를 눌러서 가는 게 후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마라톤을 이제 돌아보면 한 30km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을 지나올 때까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동 갈 때까지도 참 괜찮았었는데 그 성수동을 지나서 이제 잠실대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못 뛰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제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를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회전에서 잠실대교가 보이고 이제 멀리 이제 롯데타워가 보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배운 감정이 하나 있다면 인류애입니다. 진짜 생명부지의 분들이 다 그냥 제 이름 불러주시고 힘내라고 얘기해주시고 모르는 분들이 다 달려나와서 뭐 파스타 뿌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레몬 뭐 꿀물 다 챙겨주시는데 지금도 되게 그 생각하면 좀 뭉클하고 굉장히 감사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 구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회전에서 잠실대교 나오기 직전까지 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루한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잠실대교 나오고 잠실대교 나오면은 다시 힘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버티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열흘 동안 꼭 해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진짜로. 평소에 안 하던 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큰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불안해서 훈련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한번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장거리 이제서라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리고 안 먹던 거 막 이런 것도 먹게 되고 그리고 온갖 그 팁들이 SNS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 알고리즘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는 이걸 해라. 뭐 5일 전에는 이걸 해라. 뭐 그리고 먹는 건 이렇게 먹어라. 모든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안 하던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본 거 이게 좋다더라? 그거 여러분들한테 아직 검증 안 된 거예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팁을 그래도 좀 드리신다면 너무 앞뒤가 안 맞나요? 좀 약간 제가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있기는 해요, 사실. 뭐가 있을까요? 좀? 처음에 마라톤 준비하신 분들이 잘 모르고 마라톤 뛰기 전에 잘 먹어야 된다. 카보로딩이라고 막 주워 맞아요. 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좀 비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몸에 탄수화물과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그냥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부터 돼지 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막 먹어요. 근데 사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마라톤 직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좀 더 순수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좀 구성해서 실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시킬 글리코겐을 많이 비축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단백질이랑 지방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고 그 비율 자체를 탄수화물 양을 높이라 이런 말씀인 거고요. 특히 뭐 다른 날들보다는 목금토 대회가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목금토 이 3일 정도를 좀 더 탄수화물 위주로 그렇다고 과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씩 자주 더 계속해서 먹어주라는 말씀이고 목요일날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실제적으로 금토 이틀 동안 먹는 게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탄수화물 위주로 흰쌀밥이라든지 파스타 우동 아니면 뭐 떡, 바나나, 빵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간식 개념으로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잘 즐겨 먹는 게 보통은 뭐 바나나나 찹쌀떡 이런 것들도 많이 먹거든요. 그럼 되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유제품들, 튀김류도 조금 안 좋다고. 튀김류들, 유제품들 그리고 생야채, 샐러드도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히려 샐러드가 장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생야채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장에서 정체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가스팩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좀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전날이나 이럴 때 많이 드시지 말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대회 직전까지 이걸 다 먹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밤 늦게까지 전날까지도 막 먹는 분들 계시는데 전날 저녁 한 6, 7시 정도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물 같은 것만 좀 잘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컨디션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날 일찍 자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일 레이스가 계속 떠오르고 이제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레디샷들이 막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막 그 이제 싱글렛에 이제 배번 달아가지고 내일 이렇게 뛸 거다 뭐 해가지고 뭐 레디샷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 자러 들어가서 그거 보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해 뜹니다. 그러다 이제 릴스 하나 딱 알고리즘 타기 시작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레이스 보다 보면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완성될 수 없거든요. 교두보를 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덜 긴장되지 않을까. 서울 마라톤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번 대구 마라톤에서도 우리 엘리트 선수들의 기록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던 기억인데,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박민호 선수가 훈련 열심히 해서 또 이번 동아 마라톤, 그러니까 서울 국제 마라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민호 선수 제가 대구 전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요. 대구 날 하프 코스를 뛰었는데 그날 하프 코스도 그 코오롱 팀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베스트로 뛴 건 아니었고 동아 마라톤 앞두고 그냥 몸 푸는 그런 격으로 뛴 거라, 그래서 지금 몸 상태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아 마라톤을 또 잘 뛰면 그걸로 이제 아시아 선수권까지 이제 연결해서 선발되는 그런 결정전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대구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A급 선수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동아 마라톤 때 그 결정전에서 잘 뛰어야지 선수권에 이제 선발될 포인트가 쌓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록이 우리나라 국내 남자부 엘리트가 좀 더 기록이 안 좋았던,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동아 마라톤은 그 엘리트들이 다 같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 박민호 선수가 지금의 이제 자신의 슬럼프를 깨고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더 잘 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에서 많은 응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해외 초청 선수 중에 에티오피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록이 2시간 1분 48초더라고요. 2시간 1분이라는 기록을 뛴다라는 거는 충분히 2시간 뭐 0분대도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뭐 어렵겠지만. 그리고 2시간 5분 안쪽에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또 5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 사실 대구 마라톤도 마지막 구간 100m 구간이 무슨 단거리 경쟁처럼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1초 차이에 명승부였는데, 이번 서울국제 마라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좀 이번 서울국제 마라톤 최선을 또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최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보여주고 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스터즈들이 이번 동아 마라톤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마스터즈 출전한 선수들이 역대급 엔트리고, 마스터즈들이 2시간 19분대들을 다 목표로 뛰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우승을 할 것이며 이번에 2군 몇 명이 들어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마라톤 팬들 입장에서는. 형석 씨 솔직히 이렇게 좀 마음속에 라이벌로 이렇게 꼽고 있는 선수도 있나요? 많죠. 그러면은 솔직히 이래도 이번 레이스에서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승부욕을 갖고 하나요? 뭐 10km나 하프 정도는 승부욕을 갖고 좀 덤비는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마라톤은 승부욕보다는 제가 제 레이스를 더 집중해서 순위 싸움이 아닌 제 기록을 위해서 가야지, 오히려 같이 가야 돼요. 이들을 뭔가 떨구고 뭔가 뭐 인터벌 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고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나한테도 독이 되고 내 기록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패그를 이뤄서 마지막까지 같이 동반한다. 그리고 거기서 힘이 있거나 자기가 더 훈련을 많이 해서 몸이 더 괜찮은 사람들이 더 앞에 가는 거고, 딱 그 훈련한 결과만큼 나올 수 있게끔 각자의 최고 기록을 만들어주는 동반자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정말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매번 그냥 완주에 목표를 두는 경우에는 주로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석 씨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못 만나잖아요. 사실 앞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뒤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에가 훨씬 많지.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저보다 앞에서 출발하셨던 분들도 만나고 뒤에서 출발하셨던 분들도 만나고 수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적 친밀감이 드는 분들이 생겨요. 정말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몇 분 동안 이제 그냥 같이 같은 페이스를 뛰면서 서로 응원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도, 말을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오늘 뭐 지금 뛰네 마네 하고 있는 건데 다. 근데 그런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면서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한 주 동안 계속 또 사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분들이 또 옆에 늘 있어요. 그럼 그분들, 이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과 하는 인사 중에 좋아하는 말인데, 주로해서 봅시다 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 주로해서 또 이렇게 보고 많은 내적 친밀감 쌓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이제 응원하면서요, 예고한 대로 이번에도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외선 차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시간 이상을 맞아야 되고, 자외선에 피부는 굉장히 또 취약하니까요. 제가 또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거든요. 이게 피부 미용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상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선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그 저도 몰랐는데 자외선에도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초장파라는 자외선이 있어요. 이 초장파라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크림이 국내 최초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크림 바로 이 안텔루스 선플리드라는 선크림인데요. 제가 이거를 꼭 바르고 나가는데 UV 카메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기 전 그리고 바르고 난 뒤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전히 그 하얀색에다가 갑자기 완전 시꺼먼색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는구나. 그때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는데 러닝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와서 또 봤는데 선크림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UV 카메라 테스트했는데 아, 그때 이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고 대구 마라톤에도 되게 잘 바르고 잘 뛰었습니다. 그날 진짜 햇살이 되게 셌는데도 이것 덕분에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이 보통 선크림 바르는 거 귀찮아하는 이유가 그 막 끈적이고 막 맞아요. 땀에 막 흘러내리고 막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 답답한 때문에 느낌. 맞아요. 그 답답한 느낌. 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되게 붉은 제형들 위주로만 그동안 선크림을 발랐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습니다. 되게 산뜻하고 묽은 제형이라서 바르는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끈적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물이나 땀에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오, 저는 약간 인생 선크림 찾았습니다. 덕분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참여 방법은 스포츠머그와 262 웨이브 채널 모두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올해 달리기 목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댓글 300개 다 봤거든요. 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5분 잘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서울 마라톤 참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또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다음 달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힘들 때 저희 목소리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주로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You can do it! 화이팅!